Can you imagine floating weightless, like a satellite in the black sky? Somewhere, like a star. I dream about things way beyond this atmosphere. But for now, I'm here. On a black guy, TikTok, Tigo, I'm in bed, I'm a block, we set up the dealer, reach around my own feet, spinning up like beamer, tricked out in a
네, 안녕하세요. SKST 그랜드 파이널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이자 끝이죠. 해설을 역시나 맡게 된 오셔너스 해설이라고 하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해설을 또 맡기로 하신 분이 계신데 잠시 동안 그분을 기다리면서 자, 우선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되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많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스노이즈 선수와의 누구였죠? 다른 선수 이름? 네, 농담이고 레아킴 선수와 스노이즈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펌킨 선수 그리고 현스 선수의 경기, 또 스타트릭스 선수와의 현스 선수의 경기로 총 3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경기가 무려 3개나 있었죠. 셋 다 아마 흥미진진한 경기였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그랜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욱 실력이 비등한 선수들끼리 붙기 때문에 더욱 명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야, 길고 길었네요. 이 퀄리파이어 그리고 16강, 8강, 쿼터파이널이죠. 세미파이널 그리고 파이널 이후에 이제 그랜드 파이널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같이 맡게 된 서든데스 해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이 해설을 진행하게 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일신상의 사정으로 급조 섭외됐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예 또 특별 해설이시죠. 네, 서든데스 해설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슬슬 본 이벤트로 넘어갈 때가 되었죠. 자, 먼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한일전 매치이죠.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무려 그랜드 파이널 매플로 한일전 매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들 굉장히 멤버들이 또 짱짱하니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일전 매치 굉장히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SKFT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매플 쇼케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은 이제 RC1 잭이죠. 아이시크 스팅거 미팜 F의 맵이고요. OD8 HP8 그리고 BPM 142.5로 2분 14초의 잭맵입니다.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섞여 나오는 연타 패턴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혹시 이 맵을 쳐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서든데스 해설? 아니요? 없으면 말고요. 네. 일단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중간중간 스트리밍이 섞여있는 버스트 사이에 섞여 나오는 연타가 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밀도가 한 번 올라간 모습이죠. 이 중간에 나오는 스트리임 버스트가 상당히 잡미스가 나기 쉽기 때문에 BPM이 285니만큼 조심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어진 밀도가 높은 연타 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패턴의 구성이 3-3, 그 다음에 2로 3동타가 2번 나온 후에 연타가 나오기 때문에 손막고기를 결국에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손이 꼬이지 않게 손막고기 스킬셋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밀도가 높아진 연타 파트 이후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하는 모습입니다. 헐. 그래도 이 맵은 맵의 길이가 짧은 편인데 그랜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왔으니만큼 전체적으로 맵의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만큼 체력적으로 아껴가면서 칠 수 있는 맵이라고 어찌 보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 맵의 전체적인 특성상 연타의 밀도 자체가 전 라운드에 비해서 BPM은 내려갔으나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잡미스를 조심하면서도 순수하게 연타가 어려운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초반의 중간부에 넘어가는 연타 파트와 비슷하게 또 밀도가 높은 연타가 지속이 되고 바로 이어서
밀도는 낮아지는 대신 손바꾸기에 비중이 많아지는 연타 파트가 지속이 된 후 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4등타 이후에 연타 파트가 지속이 되고요. 스트림 버스트와 함께 트릴로 맵이 마무리됩니다. 보통 리파 매퍼의 맵, 그 코드잭 맵이 스피드잭과 코드잭 사이에 있는 그 앵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번 라운드의 잭 맵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번 라운드에 비해서 밀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BPM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손배치가 까다로운 잭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RC 2번 스태미나 맵이죠. 유다치노 리본 1.05 이클립스 매퍼의 맵입니다. OD는 8.3 그리고 HP 7.5로 BPM은 241이고요. 길이가 무려 3분 32초입니다. 자, 이제 이맵 같은 경우에는 앞에 라운드의 스태미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력이 많이 빡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는 유지 자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스태미나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맵이 쉬질 않아요. 거의 중후반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스킬 패턴이 까다로운 점은 밀도가 오히려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체력이 더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패턴 중간중간에 핸드가 한두 개씩 껴있죠. 현재 도입부에서는 점프 스트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이제 하이라이트에 도입하면서 핸드의 비중이 확실하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흔히 이런 패턴을 라이트핸스라고 하죠. 점프 스트림과 라이트핸스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핸스가 사실 특성상 처리하기 어려운 패턴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무게가 무거운, 즉 밀도가 높은 패턴이니만큼 체력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속 쉬지 않고 맵이 끊임없이 이어내어오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맵입니다. 자,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인데도 불구하고 맵을 개인적으로 플레이해봤을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졌던 맵이니만큼 아마 많은 선수분들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미묘하게 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중반에 브레이크 타임을 잠시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스트림 패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배치가 좀 꼬이기 쉽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배치가 마냥 쉽진 않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손을 바꿔야 되는 파트도 있고 앵커가 길진 않으나 은근히 있기 때문에 손이 꼬이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점프 스트림이 지속하여 내려온 후에 잠시 다시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하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내오는 모습이죠. 자, 특히 후반 같은 경우엔 핸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밀도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처리적인 난이도 역시 올라가는 상당히 어찌 보면 잔혹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맵의 배경과 똑같은 패턴으로 엘피스의 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클립스 매퍼의 맵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에피스 맵의 맵은 또 어찌 보면 까다롭기도 한데 이 맵 같은 경우엔 패턴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라이스 3번 딜레이 맵이죠. 10 다이노 딜레마 11비트 맵퍼의 맵이고요. 어찌 보면 한국 최고의 맵퍼죠. OD8, HP8, BPM은 316으로 2분 24초의 딜레이 맵입니다. 자, 혹시 이 맵은 플레이 해보셨을까요? 이거는 애초에 타이밍을 제가 맞추기도 했고 원래 맵을 제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바로 그레이스 패턴이 나왔고 그 이후에 딜레이가 이렇게 쭉 나오는 패턴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 딜레이 맵이라기보다 테크적인 요소도 섞여있는 맵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든데스 해설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중간중간 스플리트를 혹은 전환하는 파트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어서 연타 역시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잠시 중반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다고는 하나 이 파트 역시 테크적인 요소와 동시에 짜련타 패턴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진짜 브레이크 타임에도 중간중간 롱노시 섞여 있기 때문에 판정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밀도가 낮은 딜레이 패턴이 이어짐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죠. 네, 그레이스 패턴과 함께 연타 이후 연타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딜레이 패턴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타도 섞여 나오는 딜레이 패턴이니만큼 더 앞부분에 비해 어찌 보면 까다로운 딜레이 패턴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자, 이어서 반복되는 딜레이 패턴 나와주고요. 연타 이후 점점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섞여 들어가는 딜레이 패턴입니다. 여기서 드럼에 맞춰서 딜레이 사이에 미니잭이 껴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기 좀 난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BPM도 사실 연타로 보면은 150대거든요. 절대로 만만한 BPM의 연타가 아니죠. 자, 이어서 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까지 라이스 3번 딜레이였죠. 이어서 라이스 4번 덤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파이널 커스텀 맵이죠. 키무이 멤퍼의 It's Going Down Now 맵이고요. 자, 이제 이 맵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상대적으로 BPM이 빠른 밀도가 높은 짜련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섞여 나오면서 그레이스 역시 섞여 나오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킴무이 맵퍼의 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킴무이 맵퍼가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버스트와 함께 짜련이 섞여 나오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패턴이 선수분들 입장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균일하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섞여 나오는 짜련의 특성상 잠미스를 유발하기 더 쉽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진 딜레이 같은 스트림 파트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연타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덤프맵답게 사실 어찌 보면 패턴이 굉장히 난잡한 모습인데요. 자,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이 브레이크 타임인지 여기 역시 버스트가 절대로 만만치 않거든요. 체력적인 요소가 은근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릴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 잭 그리고 트릴 이런 손이 꼬이기 쉬운 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트레일이 끊임없이 방향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특히 트레일 중간에도 또 그레이스가 한두 번씩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잠미스를 유발하기 쉬운데도 체력적으로도 까다롭다는 역시 그랜드 파이널에 걸맞는 난이도를 보여주는 덤프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부 브레이크 타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야말로 좀 브레이크 타임 답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밀도가 만만치 않네요. 자, 롱잡 이후 다시 한번 연타가 섞인 덤프 파트가 시작된 모습이고요.
앞부분과 다르게 이번에는 2, 3에도 앵커가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턴이 살짝 더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타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 버스트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2, 3 앵커 역시 까다롭게 나와주고요. 이렇게 점점 맵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맵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RC5번 테크맵을 볼 차례이죠. 테크맵 역시 킴무이 맵퍼가 맵핑을 하게 되면서 이그니시아, DK, BPM은 189, 그리고 이번의 길이는 1분 41초로 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같은 맵퍼니만큼 패턴의 근본적인 성향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순간적인 버스트 중간중간에 그레이스가 섞여 나오는데요. 그러나 테크맵답게 버스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위와 같이 중간중간 버스트 사이에 짜렌타가 섞여 나오지만 버스트가 그레이스로 내어오면서 상당히 판정을 내기 까다로운 요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박자가 꽤 난해해가지고 박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끊겨 나오는 만큼 체력적인 요소가 빡세 보이진 않죠. 잡미스가 나지 않게 조심을 주로 해야 되는 맵으로 보입니다. 맵의 전체적인 길이 역시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잡미스를 조심하면서 짜렌타 패턴을 이어주시면 이제 곧 중후반부에 브레이크 타임이 약 10초가량 있고요. 자, 연타 이후에 이제 대략적으로 10초가량의 브레이크 타임 이후 다시 한번 초반부에 테크 패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모습으로 반복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약간 올라간 모습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핸드가 섞인 1사번의 짜련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 양손을 사용하면서 또 버스트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자, 여기까지 RC5번 테크맵이었고요. 이어서 RC6번 스피드 점프 스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랩 포이즌 22.8 레인 맵퍼의 맵이고요. BPM이 262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자, 초반 32초, 3분 27초 꽤 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유지가 어려운 맵은 아니긴 하나 3분 27초면 유지가 어렵지 않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캐릭터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중간중간 끊겨 나오는 점프 스트림에서도 집중을 해주셔야 될 거고, 위와 같이 나오는 이어지는 점프 스트림에서 체력을 비축하면서 전체적인 체력을 아껴가며 집중력 역시 조심을 해야 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맵의 패턴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나 중간중간 다른 요소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다른 요소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말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끊임없이 빠른 BPM의 점프 스트림이 내어오면서 다시 한번 브로큰 점프 스트림 패턴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어서 딜레이 이후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을 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달라지는 요소가 이거거든요. BPM이 오히려 느려졌다가 빨라져서 잡미스가 나기 굉장히 쉬워져요. BPM이 순간적으로 확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이 BPM이 대략적으로 21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0에서 순간적으로 260으로 올라가니만큼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자, 이어서 앵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진 브로큰 점프 스트림의 구조를 띄고 있는 스트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명 체력적으로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역시나 집중력이 굉장히 딸릴 것으로 보이죠.
자, 이어서 저 순간적인 버스트 다음 바로 점프 스트림이 시작되는데 저 버스트에서 안 틀리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틀리게 되면은 후반부에 유지 역시 망가지게 되면서 상당히 까다롭게 그랬죠. 자, 이어서 밀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에 가까운 스트림 패턴이 지속이 되지만 다시 한번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에 체급 조절이라고 하나요? 힘 조절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점프 트랩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밀도가 올라가면서 이번엔 박자 역시 난해하게 끊겨내오는 모습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요소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점프 스트림 맞습니다. 보통의 점프 스트림과는 다른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특히 저 점프 스트림을 치는 도중에 끊겨있다는 점이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만큼 맵의 숙련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라이스 맵이죠. 믹스드 라이스 단독복합의 나즈미 브레이커 발레디크 맵입니다. OD 8.7, HP 8.55, BPM은 244고요. 1분 27초로 위 맵 역시 길이가 긴 편은 아니나 도입부부터 반겨주는 굉장히 빠른 BPM의 짜려하니 까다로워 보이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짜려한의 속도가 아마 거의 18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BPM이 빠른 짜련타와 버스트 이후에 바로 이어서 플랫 트림에 섞인 점프 트림이 이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으로 체력을 어느 정도 빼놓은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버스트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자, 중간중간 브레이크가 섞인 버스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짜렌타 역시 잊지 않고 등장을 해주죠. 짜렌타 BPM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만큼 짜렌타에서 미스가 나지 않게 좀 특히 더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스플릿 섞인 스트림 패턴이 지속이 되나 이제 여기서는 유지가 더 길어지죠. 다시 한번 스트림이 나오나 밀도가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스플릿 역시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홈매치가 더욱 보이기 쉬운 점프 스트림이 구성되는 모습입니다. 맵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저 테크 파트에 버스트만 조심해서 처리를 한다면 점프 스트림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듯 같아요. 맞습니다. 자, 위와 같이 트레일 이후 맵이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자, 이제 하이브리드의 차례이죠. 하이브리드 1번 단론 위주의 하이브리드 더 에버라스팅 칼라미티 데치 스니프치 더 타임. 이 작곡가 이름이었네요. 노래 제목이 아니네. 스페이스 컨티뉴움의 How to Play 롱노 맵파이 맵이고요. OD 7, HP 8, BPM은 573입니다. BPM 말이 되나요 이게? BPM이 573이에요. 573. 많이 빠르네요. 맞습니다. 아마 12PM은 낮긴 하겠지만 그러니만큼 손속 요구량이 굉장히 빨리 요구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와, BPM답게 스크롤 속도 역시 좀 빨라 보이네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반에 이어서 앞부분에 굉장히 빠른 BPM의 점프 스트림이 나왔었죠. 네, 이어서 롱노트로 브레이크 타임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하이브리드 맵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간헐적인 요소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과연 펌부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연타 파트 이후 딜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다음 모습을 보여주죠. 롱노트 파트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앞 구간에 비해서 BPM은 낮아졌으나 롱노트의 길이가 상당히 까다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판정이 갈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특히 롱노트 바로 이후 테크 패턴 중간중간에 그레이스 사이 짜렌타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롱노트과 단노트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그레이스 섞인 롱노트 파트 이후 짜렌타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자, 상당히 까다롭죠? 그레이스 사이사이에 패턴의 저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렵네요. 맞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그랜드 파이널까지 오면서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점프 스트림 이후 브로큰 점프 스트림이 밀도 높게 진행되면서 랩이 끝났나요? 끝났나요? 아니요! 롱노트, 풀롱노트 이후 랩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What the fuck? 자, 이어서 하이브리드 2번 차례 있죠. 자, 이 맵은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폴로 레몬가이 맵퍼의 맵입니다. OD 7.5, HP 8.5로 BPM은 274고요. 2분 34초입니다. 자, 이 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서든데스 해설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물에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회에서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WC였나? 아무튼간에 앵커가 꽤 길게 나오는 맵입니다. 저런 식으로 4번의 앵커가 많이 길게 나왔던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맵은 앵커를 처리함과 더불어서 나머지 레인에 있는 노트들을 동시에 처리를 해주는 게 꽤 중요한 맵이에요. 저런 식으로 앵커가 쭉 나오죠. 이게 BPM이 저 앵커가 대충 130 정도 됩니다. 137? 그 정도 되는데, 저 앵커를 처리할 수 있냐 처리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갈리게 될 거예요. 보통 저런 앵커 처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들마다 스킬셋이 달라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저 롱노트를 잡으면서 앵커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자, 여기 역시 만만치 않게 2사와 13 앵커가 까다롭게 트릴로 내어오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롱노트 사이사이에 스트림이 껴있는 모습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 바로 롱노트 잡는 앵커 이후에 롱노트 스트림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패턴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쉬워 보이네요. 이 쉬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와, 앵커가 굉장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중간중간 앵커와 까다로운 롱노 패턴이 계속 껴있는 모습이죠. 이게 BPM이 굉장히 빠른 스트리밍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아, 이제 BPM이 빨라지기까지 해요. BPM이 점점 가속이 되면서 앵커 스트림으로 구성이 된 후에 BPM이 느려지는 척하다 중간중간 짜련이 섞여있는 함정 패턴으로 맵이 점점 다시 한번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더욱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롱노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맵 특성상 특수 패턴이기 때문에 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네요. 맞습니다.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처리적인 난이도과 변속보다는 다른 맵이 더 어렵기 때문에 변속에서의 뱀픽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하이브리드가 마무리된 줄 알았나요? 하이브리드 3번 테크니컬 하이브리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인데 거의 타이브레이커급 길이죠? 4분 29초. 어프로치 온 펄마 프로스트 닥터맹고 맵퍼의 맵입니다. 사실상 미니 타브라고 봐도 되죠, 이 정도 길이면. 스태미네보다 길어요 지금. 자, 사실 모든 맵풀, 그랜드 파이널 모든 맵풀 중에서 별은 가장 낮거든요. 그러나 길이가 길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집중력적으로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4분까지 가면은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집중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 3는 테크니컬 하이브리드라는 특성상 그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오는 하이브리드예요. 한정적인 난이도가 계속 어렵게 4분 동안 내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닥터망고 맵퍼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띠는 맵퍼인가요? 더망고 스타일을 말로 설명하기는 꽤 길고요. 보통 한국 래퍼분들 중에 드림워커나 티클 그런 사람들 유의 익스페리멘탈 래핑?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래핑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릴리즈 길이의 스냅을 좀 많이 난잡하게 바꿔놓거나 저런 식으로 테크적인 패턴, 미니잭으로 이어가거나. 근데 이 맵은 닥터망고의 좀 예전 맵이라서 지금과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예술 맵이라 부를 정도로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BPM이 BPM이니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자, 와중에 그레이스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고요. 중간중간 짜렌타가 순간적으로 빠진 짜렌타가 한두 개씩 섞여있는 모습입니다. 단미스를 유발하기 상당히 쉬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걸 4분 동안 어떡하시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안 골랐습니다.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한 모습이고요. 사실 앞에 맵에 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맵에서 벤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중반 브레이크 타임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 맵의 짜련이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BPM이 136이라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 롱롯의 길이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난이도가 아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패턴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한정적인 난이도가 까다로우면서 또 중간중간 인체공학적으로 치기 까다로운 패턴이 몇 구간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앵커책과 동시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릴리즈와 그레이스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판정을 내는 게 쉽지 않은 맵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릴리즈와 그레이스도 그레이스지만 중간중간 버스트도 섞여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믹스가 나기 쉬운 파트 이후에 판정을 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짜렌타 패턴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레이스와 짜렌타는 동시에 처리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한정적으로 까다롭겠죠. 자, 이어서 끊임없는 그레이스 이후 반노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주변타가 나옴으로써 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거의 하나의 타이브레이커를 본 느낌이네요. 많이 길죠. 진짜. 제가 선수라면은 이 맵 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네, 한정적인 맞아요. 난이도가 쉬운 만큼 판정이 우세한 선수는 이 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한 하이브리드였고요. 이어서 롱롯 1번 덴시티 롱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걸이네요, 제목이. 루이스트 맵퍼의 맵이고요. BPM은 210, 길이는 3분 12초로 OD8, HP8입니다. 윌스트 매퍼의 이 롱롯 1번 픽은 전형적인 롱롯 덴시티 맵이거든요. 맞습니다. 앞에 라운드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BPM이 낮은 긴 길이의 덴시티 맵이었다고 하면 이 맵 같은 경우는 BPM이 210으로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거의 20가량 상승하면서 밀도 역시 올라가서 처리적인 난이도가 어려워진 덴시티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위와 같이 점프 스트림 패턴을 띄고 있지만 중간중간 손이 꼬이기 쉬운 한손 트릴 혹은 2, 3 앵커 스트림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만큼 잡미스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맵의 길이가 무지의 성격을 띠니만큼 제약적으로 또 조심을 하면서 가야 되는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롱롯의 길이가 앞에 라운드에 비해 짧아지긴 했으나 중간중간 롱롯이 한두 개씩 길게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롱롯을 잡고 나머지 롱롯을 잘 처리하는 롱롯 근본이라고 하죠. 롱롯 근본이 있어야 되는 파트도 몇 구간 있고요. 자, 2구간이죠. 네. 롱롯의 길이가 상당히 동일하게 나오지만 일정하게 나오지만 까다롭게 나오는 롱롯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3번 잡고 2, 4번 치는 용잡 트일 같은 게 나오는데 저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롱롯 같은 경우에 이제 처리가 어렵다고 무조건 어려운 롱롯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밀도가 낮을 때 더 까다로운 롱롯맵도 많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PM이 낮을 때 릴리즈의 판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중반부의 스크린 파트 계속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파트는 사실 쉬는 시간이죠. 상대적으로 스트림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나 미스가 나기 더 쉬운 파트는 이런 파트거든요. 롱롯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롱롯을 잡으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릴리즈 파트가 지속되어 나오는 모습이고요. 와, 맵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3분 12초. 앞에 하이브리드를 보고 나서 약간 보내졌을지도 모르지만 3분 12초는 앞에 소개되었던 맵 중에서 거의 세 번째로 긴 맵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거기서 오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릴리즈 파트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모습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는 샌드 역시 섞여 나오는 모습이죠. 트리플 패턴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맵이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 트레인 이후 맵이 4정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롱롯 3번 와일드카드 있네요. 레몬가이메퍼의 루브던가요, 저게? 아직 아닙니다. 아, 롱롯 2번이네요. 아, 네네네. 네. 아, 잠깐 앞에 거가 덴시티였네. 네, 덴시티 맵이었고요. 롱롯 2번 릴리즈 맵으로 어니미지 인 더 메이킹 1.05 11비트 맵퍼의 맵입니다. 5D8, H8로 BPM은 248 그리고 3분 13초의 맵이고요. 앞에 길이 못지않게 길이가 길죠? 브로큰 스트림의 구조를 띄고 있는 릴리즈 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스가 나기 쉬운 구조를 연속하여 가져가는 롱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11비트가 이런 맵을 원래 안 짜거든요. 원래 이런 맵을 안 짜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엘릭서 같은 스타일을 한번 짜보고 싶다 해가지고 짠 맵입니다. 근데 맵이 상당히 괜찮아요. 처음 보는 굉장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롱맵퍼가 아니죠. 단롱맵퍼인데 이런 롱롯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브로큰 스트림이 끊임없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롱롯의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손을 끊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롱롯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덴시티 맵과는 다르게 BPM 역시 248로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속 요구량도 롱롯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요구가 되죠. 자, 이어서 반복되는 브로큰 스트림 파트 중간중간 롱롯의 길이가 까다롭게 한두 번씩 길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인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왔으나 롱롯을 잡으면서 연타를 친다는 게 롱롯의 길이가 다르게 내려올 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만큼 이 파트 역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롱롯의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홍보를 잘 이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롱노스기비가 길면서도 중간중간 스트림 혹은 연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가 나기 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원래 이나바 쿠모리의 노래가 박자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레스럭처럼 나오기 때문에 릴리즈가 저렇게 꼬이게 나오면은 저 판정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박인 척 하면서도 또 중간중간 엇박이 한두 개씩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자, 이어서 중반부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답게 굉장히 까다로운 브로큰 스프림 및 릴리즈였나? 네, 릴리즈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네, 릴리즈입니다. 네. 자, 맵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나 중반부 이후 후반부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롱노스 길이가 끊임없이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롱노 2번 릴리즈 맵이었고, 아까 스폰 롱노 3번 와일드카드 시쇼의 루베덜 레몬가이 맵입니다. OD 7.5 HP 8로 BPM은 256이고요. 1분 54초의 맵입니다. 맵의 길이가 앞에 두 롱노스에 비해 길이가 길진 않죠. 자, 상대적으로 이 도입부에서는 롱노스의 패턴이 그래도 단순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단순하게 밀집도 역시 단순하였으나 이제 점점 벌써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맵의 밀집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잠미스를 요구하기 굉장히 쉬운 패턴이 끊임없이 내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맵의 릴리즈 간격이 꽤 좁습니다. 그리고 숏롱이 나오기 때문에 판정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거의 풀록에 가까운 밀집도죠. 아, 패턴 그리고 자체의 이렇게, 밀집도는 높진 않아도 이렇게 한 라인 잠그고 저런 식으로 3개만 나오는 저 3키 패턴이 이게 꽤 판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세 역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끊임없이 3키 패턴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고요. 와, 이 3키 언제까지 하나요? 굉장히 길게 까다로운 롱노시 지속이 되면서 이제 3키 패턴이 마무리되면 중반 브레이크 타임 인척하지만 여기 역시 롱노시 굉장히 짧게 슐롱노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정 잡기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마무리 하이라이트 패턴에서 본격적인 슐롱노 패턴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판정 잡기는 까다롭지만 루트 자체는 정박대로 나오기 때문에 집중만 하면은 판정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앞에 맵들에 비해서 BPM도 빠른 편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7BPM은 거의 128BPM에 가깝기 때문에 판정을 잡는다는 하에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맵으로 보이죠. 자, 이어서 롱노트 4번 테크니컬 롱노트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든데스 해설께서 잠깐 래퍼 언급을 하셨는데 닥터망고 래퍼 스타일을 언급을 할 때 테크 래퍼도 언급을 했었죠. 위와 같이 이의 맵은 상대적으로 처리적인 난이도가 사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롱노시예요. 이 맵이 나왔네요. 맵을 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맵 같은 경우에 과거에 롱노스를 쳐보셨던 분들이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니마 슈니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니마 슈니키의 스타일, 그 옛날 사키 오투잼 스타일 롱노 맵을 짜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스타일에 티클식의 표현 방식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이 설명이 좀 그런데 슈네키 래퍼 같은 경우는 롱노스의 패턴이 어렵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단순한 롱노 패턴이긴 하나 박자대로 짜는 롱노스인데 이제 그런 정박 위주의 스타일에서 중간중간 티켓스러운 그레이스가 섞여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굉장히 평이하게 내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까다로운 그레이스가 한두 번씩 섞여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빨 롯이라고 하죠, 우투잼에서는. 네, 맞습니다. 또 저 맵을 보니까 EGMMR 맵퍼가 생각이 나는데, 자, 말을 하는 동시에 중반 브레이크 타임에 도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잠시 잡설을 이어서 하면 EGMMR 맵퍼의 유니온같이, 유니온의 후반부같이 굉장히 그런 까다로운 롱노 파트가 이 맵에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레이스가 섞여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오투잼식 롱노시라고 하죠. 그런 파트가 4번 카운치고 릴리즈로 1, 2, 3, 4 딱 나오는 그 이빨 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요. 자, 이런 파트죠. 네. 저게 판정을 잡으면서 치기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의 맵에서는 OD 0이었지만 대회 맵이니만큼 OD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맵은 OD 5.4에서의 저런 패턴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판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처리 역시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이세이가 요새 또 뜨거운 감자인데. 그 나다이라 작곡가하고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이어서 중반부 브레이크 타임 가져오는 모습이죠. 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짧은 롱노트의 판정을 내면서도 또 중간중간 길이가 긴 릴리즈와 비슷한 패턴에서의 판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가 반복이 되지만 반복이 되네요. 뭐가 더 어려워지나 했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려워지네요. 네. 어려워지면 말고. 네, 이게 또 꽤 깁니다. 3분 45초라는 다소 긴 길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중요한 맵일 거예요. 와,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펌프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잠깐 보니까. 집중력을 요구를 하면서도 후반부에서의 미스가 말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들어가는 척 하다가 변속을 보고 가야겠죠? 네, 변속 1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SV 1번 암기 변속이 있죠? 겟다운 알렉스 덩크 맵퍼의 맵이고요. 자, OD7 HP8로 BPM은 150입니다. 길이는 2분 34초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하고요. 오, 아, 이게 오스에서의 역변속이 구성이 가능한 거였나요? 오, 굉장히 신기한 변속을 하고 시작하네요. 퀘이버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역시나 그랜드 파이널의 변속답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어오는 모습이네요. 암기적인 욕구 역시 많아 보입니다. 와,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암기 변속에 롱노시 껴 나오면은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롱노 중간중간에 심지어 엇박도 껴있기 때문에 이맵 같은 경우엔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 롱노 사이에 단노시 하나씩 이물질이 껴있는 게 굉장히 그지 같거든요. 또 순간순간 저속과 엇박에 짜련타가 끼어 나오면서 판정 내기 까다로운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내가 왜 본 거야 이거? 이거 짜련이 아니라 변속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까 비슷한 전투 파트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박자가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냥 기본적인 박자 자체가 어렵네요. 변속에.
고속과 저속 이후 다시 한번 스트림 파트에 변속이 뜨는 모습이고요. 스트림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스냅이 닿은 드르륵 파트 역시 존재하면서 판정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파트로 보입니다. 자, 사실 아까 짜렌처럼 보였던 중간 파트가 이 변속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변속을 많이 치는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서든데스 해설의 관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변속, 네. 변속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맵의 마무리는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동타와 함께 맵이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SV 1번도 신기했지만 SV 2번은 더 신기하거든요. SV 2번. 카멜리아 작곡가의 폴리비우스 GB 스피드런 로트맵 맵입니다. 오디칠 HP7로 길이는 역시나 2분 53초이고요. 네, GB 스피드런. 네, 이거 GB. 또 거꾸로 나오죠. 이게 역분석이 아니에요, 이번엔. 그냥 진짜 진정한 의미의 역분석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한데요, 이거. 자, 근데 이터나에서는 이제 다운스크롤이었나요? 업스크롤이었나요? 업스크롤이죠. 네, 업스크롤이라고 하는 오히려 스크롤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패턴이 나오다가 이제 본격적인 변속이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오스매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변속이죠. 페이버에서는 좀 흔하지만. 맞습니다. 이 역변속부터 업스크롤 역시 구현하기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변속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저속과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롱모션이 굉장히 까다로워 있네요. 자,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박자가 엇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딩 변속이라고는 하나 사실 암기적인 요소가 그랜드 파이널쯤까지 왔을 때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중간중간 저속도의 롱모 섞인 변속이 계속 내어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고속과 동시에 공식적인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연속하여 트릴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트릴 중간중간에 끊겨서 나오기 때문에 박자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특히 방금 전에 앞에서는 저속으로 나왔던 데에 비해 이어서는 고속으로 트릴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부터죠.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자, 스트림으로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중간중간 짜른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엇박자의 연타와 짜른타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스트림 패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2017년도 당시에 자카드님이랑 이름을 부르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분이랑 그레이트 디저님이랑 대회를 같이 뛴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변속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프셋을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정도로 하고 소리를 듣고 변속을 친다고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변속이라고 해도 노래에 맞춰 따라 나오니만큼 노래를 무엇보다 잘 들어야 되겠죠. 자, SV까지 모두 보았네요. 이제 RC 하이브리드 SV 그 다음은 뭐죠? 네, 타이브레이커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SKST 대망의 타이브레이커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타이브레이커 맵을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넵. 여기까지 해설 오셔나스였고요. 네. 감 네, 서든데스였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 한일전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